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희 집은 한마디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큰엄마와 큰아빠가 이혼을 준비하시고 저희 아빠와 저희 엄마도 이혼을 한 해 만에 큰 소리가 나왔다가 조금 잠잠해졌어요. 나름 왕래도 많이 하고 표면적으로 잘 지내는 것 같던 저희 집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났냐고요? 바로 저희 할머니의 지독한 차별과 큰엄마가 저지른 겁도 없는 짓 때문이죠. 어떤 일 때문에 저희 집에 난리 대잔치가 일어났는지 그 사연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관계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외가댁 조부모님과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친할머니 한 분만 계세요. 그리고 저희 아빠에겐 형, 그러니까 저한텐 큰아빠가 계시는데 그 집엔 연준이라는 이름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사촌 오빠죠. 그리고 저희 집에는 제가 외동딸이고요. 보통 저희 할머니 연세 때의 분들은 남녀 차별이 좀 있으시잖아요. 아들을 좀 더 좋아라 하시고 저도 그 정도는 괜찮은데 저희 할머니는 유독 그 차별이 심한 편이었어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생각이 명확하시다 보니 큰아빠네 아들인 연준 오빠만 엄청 좋아하셨어요. 오빠에 대한 그 짝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30 다 된 그 큰오빠를 만지면 다를세라 애지중지합니다. 반면 저는 딸이라는 이유로 찬밥 그 자체입니다. 할머니 표현으로는 저는 밥이나 축내는 쓸모없는 기집애니까요. 저를 낳고 할머니는 아들 하나 더 낳으라고 그렇게 저희 엄마를 닥달하셨다는데 엄마는 애초에 하나만 낳고 싶으셨고 저 하나만 잘 키우겠다 하셔서 할머니랑도 갈등이 좀 있다고 하셨어요. 어쨌든 성인이 된 지금 저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요. 할머니 눈에만 잘나빠진 연준 오빠는 재수 후 근근히 대학에 들어가고 졸업 후에는 취업도 제대로 못하고 빌빌거리다가 큰아빠네 지인 소개로 지금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마저도 맨날 그만두고 자기 사업 하고 싶다고 징징거린다고 하고요. 하지만 제가 좋은 대학을 나왔든 대기업을 갔든 저희 할머니에게 저는 여전히 밥이나 축내는 쓸모없는 기집애입니다. 오히려 제가 잘난 척해서 연준 오빠 기죽이는 거 아니냐고 염려할 정도니까요. 같은 여자면서 어쩜 저렇게까지 차별하고 저를 업신여길까 할머니의 머릿속이 궁금할 정도입니다. 명절이 되면 당연히 저는 음식 준비와 명절 준비를 돕고요. 오빠는 주방 근처에도 못 오게 합니다. 식사를 할 땐 무조건 고기 반찬이나 귀한 음식들은 다 오빠 차지예요. 제가 먹을라 치면 눈치를 주면서 야, 니는 살 좀 안 빼나? 기집애가 다리통이 무슨 코끼리만 하노. 그만 몰아. 그러십니다. 할머니가 저 말을 하면 오빠 놈은 킥킥거리며 얄밉게 고기 반찬을 낼름낼름 집어먹습니다. 저 평범한 체형이지 통통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먹는 건 고기 한 점도 아까우신 거죠. 반면 오빠 놈은 맨날 먹고 들어 누워만 있는데 키도 작고 살도 엄청 쪘습니다. 게임을 얼마나 하는지 시력도 엄청 안 좋아서 두꺼운 안경 끼고 다니고 잘 씻지도 않아서 머리에 비듬까지 보일 정도예요. 솔직히 가족만 아니면 겸상도 하기 싫을 정도인데 저희 할머니 눈엔 현빈, 정우성보다 잘생겨 보이시겠죠. 할머니가 눈에 띄는 차별을 하시다 보니 차별에 익숙한 오빠도 진짜 짜증나게 굽니다. 들어 누워서 저한테 물 갖고 와라, 과자 좀 들고 와라 등등 시켜 먹어요. 어렸을 땐 멋모르고 심부름 해줬는데 나이 들고 저도 열받아서 오빠 너가 알아서 하지 왜 나한테 시키냐 따지면 이 얄미운 오빠 놈은 할머니를 부릅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저한테 삿대질까지 하면서 뭐라고 하고요. 이 기집애가 어따 대고 오빠한테 오빠가 좀 해달라 하면 하면 되지. 기집애가 그렇게 엉덩이 무겁고 게으르면 안 되는 기다. 알겠나? 오빠는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직접 하라고 해요. 이게 어디 말 대답이고? 너네 엄마가 그래 가르치드나? 저희 할머니가 핏대 세우면서 화내는 것도 듣기 싫어서 그냥 웬만한 건 그냥 해줍니다. 속으론 부글부글 하면서도요.
저희 엄마도 할머니한테 적당히 좀 하시라고 몇 번 말했다가 싸운 적도 있어요. 할머니는 저만 보면 짜증을 내시고 말 한마디 좋게 해주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 전까진 그래도 괜찮았어요. 할머니가 시골에 사셔서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찾아뵀는데 한두 달에 한 번 가는 거 정도야 꾹 참을 수 있었죠. 그나마도 제가 직장 생활하고부터는 더 드문드문 가기도 했고요. 하지만 6개월 전에 할머니가 자기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고 혼자 살다가 외롭고 쓸쓸하게 죽기 싫다고 저희랑 같이 살자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아빠한테 싫다고 하셨어요. 제 이름이 현지인데 어머님이 현지한테 말도 함부로 하시고 막 대하시는데 같이 살기 싫다고요. 하지만 아빠는 할머니가 나이도 드셨고 저렇게까지 말하시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럼 형님네 가서 사시면 되잖아. 그렇게 좋아하는 손자도 있는데 연준이 실컷 보고 사시라 그래. 형님이 좀 어렵겠다고 그러더라고. 아니면 일단은 우리 집에서 좀 살고 나중에 형님네가 어머니 좀 모시자. 그리고 어머님도 우리 집으로 꼭 오고 싶다고 하시잖아. 참 기가 막히네. 우리 현지만 보면 밥만 축내는 쓸모없는 기집애는 왜 낳았냐고 하시면서 정작 사는 건 왜 우리 집에서 살고 싶으시대? 그 잘난 큰아들네는 패 끼치기 싫어서 그러신 거지? 아, 거참.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엄만데 말 너무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난 안 모실 거야. 모시고 싶으면 당신 혼자 모시고 살아. 그렇게 엄마 아빠는 크게 싸우셨어요. 저도 할머니랑 같이 살긴 싫어서 제가 따로 회사 근처에 집을 구해서 엄마랑 둘이 살까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하지만 아빠의 무대뽀로 인해 결국 할머니는 오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엄마 말을 들으니 엄마도 나름 딜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할머니 집 있지? 그거 하나는 우리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시골집이라 뭐 얼마나 나갈지 몰라도 그래도 나중에 그거 팔아서 너 결혼하면 보태줄게. 할머니 말 진짜 믿을 수 있어? 있던 재산 전부 큰아빠한테 줬잖아. 큰아들이 최고라고 믿는 분이니 어쩔 수 없지. 그래도 그 집 하나는 꼭 우리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근데 네가 너무 불편하지 않겠어? 일단 1년만 우리 집 살고 큰아빠네로 가시기로 약속했으니까 조금만 참아줘. 알았어. 그렇게 할머니는 저희 집에 와서 살기로 하셨어요. 싫었지만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집에는 저녁에 잠깐씩 있는 거니까 별 문제가 있을까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즈음에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면서부터였어요. 제가 재택근무로 전환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할머니와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저희 엄마와 아빠는 같이 작은 사업을 하시는데 코로나랑 상관없는 일이라서 매일 사무실로 출근을 하셨고요. 저는 집에서 일을 하면서 할머니와 붙어 있는 시간이 늘었어요. 할머니는 정말 지긋지긋하게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회사 사람들이랑 화상으로 회의를 하거나 업무 관련 미팅을 할 때는 좀 조용히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일을 하던가 말던가 TV 소리도 크게 해놓으시고 문도 벌컥벌컥 여세요. 제가 일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려도 기집애가 뭘 얼마나 대단한 일 한다고 지랄이고 하면서 오히려 난리를 치세요. 제가 머리가 길어서 머리카락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거 가지고도 잔소리를 엄청 하세요. 자꾸 머리카락 흘리고 다닐 거면 그냥 빡빡 밀라고요. 게다가 조금 늦게 일어나거나 쉬고 있으면 게으르다고 난리세요. 밥 먹을 땐 깨작거린다고 잔소리,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잔소리, 많이 먹으면 많이 먹는다고 잔소리. 진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엄마한테 나 나가서 산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너무 안쓰러웠던 엄마는 아빠에게 말해서 할머니 큰 아빠네서 모시라 말하겠다고 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큰엄마와 연준 오빠가 저희 집으로 왔어요. 제가 오빠한테 물었죠. 오빠도 재택근무해? 왜 평일에 집에 있어? 그러니까 거들먹거리며 말하더라고요. 나 회사 그만둔 지 좀 됐다. 사업할 거야. 쥐꼬리만한 월급 받고 눈치 보면서 안 살 거거든. 사업? 무슨 사업? 그런 게 있어.
회사도 제대로 못 다니고 사회생활도 못해서 빌빌거리면서 사업은 무슨, 사업은 아무나 하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가 할머니 낮잠 주무실 때 큰엄마에게 따로 말했죠. 형님, 어머님 좀 모셔갔으면 해요. 솔직히 집에 현지만 있는데 형님도 아시잖아요. 어머님이 현지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저도 너무 스트레스고요. 애가 재택근무 중이라 집에 있어야 되는데 할머니랑 있는 게 스트레스라 방 구해서 나갈까 싶을 정도예요. 하지만 엄마의 말에도 큰엄마는 시큰둥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에도 계실 만한 상황은 아니라서. 왜요? 형님은 집에 계시고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연준이도 집에 있는데. 연준이 사업 준비 도와준다고 바빠서 나도 요새 집에 거의 안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님이 이 집에 살고 싶으시다잖아. 저희 엄마는 좀 화나신 것 같더라고요. 형님, 근데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전까지 어머님 갖고 있던 선산이며 땅이며 다 팔아서 형님네로 다 갔잖아요. 재산을 그렇게 들고 갔으면 사실 어머님을 모셔도 형님네가 모시는 게 맞지 않나요? 엄마의 말에 큰엄마는 실실거리며 모른 척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큰아들 주고 싶으시다는데 뭘 어떡해. 그리고 우리 집 살기 싫으시다잖아. 애초에 왜 어머님 오라고 했어, 그러니까? 안 된다고 끝까지 말리지 그랬어. 나는 몰라. 동서가 알아서 해. 큰엄마는 나긋나긋하게 말하는 듯 하면서도 사람 속을 잘 긁어놓는 스타일이에요. 엄마는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머니는 저희 집에서 계속 지내셨는데 연준 오빠가 회사 관두고 집에 있는 걸 알고 툭 하면 밥 먹으러 오라고 오빠를 부르는 거예요. 큰아빠네 집도 저희 동네거든요. 할머니는 제가 있을 땐 손 하나 까딱없이 밥 차려달라 하시더니 연준 오빠가 오기로 하니까 본인이 직접 장 봐서 고기 반찬이 끊이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요리만 하시고 밥은 저한테 차리라고 하시고요. 오빠라는 놈은 할머니가 그렇게 챙겨주시든 말든 뭐 하나 드셔보시라고 사오는 것도 없이 맨손으로 달랑달랑 저희 집 와서 밥만 처먹고 갑니다. 당연히 설거지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할머니는 오빠가 밥 먹는 모습만 봐도 좋으신지 내 강아지 많이 먹으라고 막 밥을 더 주세요. 그러면 오빠는 짜증을 내며 나 배부르다니까? 어휴, 그래도 많이 먹으라. 그래야 힘나서 사업도 열심히 하지. 아, 안 먹어. 오빠는 나이를 30 가까이 처먹고도 할머니한테는 무슨 7살 어린애처럼 짜증을 부립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오냐오냐 하지만요. 오빠가 남기면 할머니는 저더러 먹으라는 거예요. 아깝다면서요. 제가 잔반 처리인가요? 저도 먹기 싫다고 하면 저한테는 그럼 이걸 버리나? 기집애가 음식 아까운 걸 모르노? 그럴 때마다 저는 속에서 참을인을 되새기며 꾹꾹 참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할머니도 보기 싫고 오빠 놈도 보기 싫어서 노트북 챙겨 들고 집 근처 카페 가서 일하면서 시간을 죽일 때도 많았어요. 내가 왜 내 집, 내 방 놔두고 밖에서 일을 해야 하나? 이놈의 재택근무는 언제 끝나나? 아니, 그 전에 할머니는 도대체 언제 나가시나?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그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할머니가 저희 준다고 했던 시골 할머니 집. 그게 알고 보니 이미 팔렸다는 거였죠. 큰엄마가 아무 생각 없이 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연준이가 카페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서 할머니가 자기 집 팔아서 그 돈 오빠한테 줬다고요. 와,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그나마 남은 그 집 하나마저도 큰아빠네로 들어간 겁니다. 저희 엄마 그 사실을 알고 펄쩍 뛰셨어요. 할머니는 애초에 팔아서 있지도 않은 걸 우리 준다고 한 거냐고 화를 내셨죠. 할머니는 오히려 엄마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화내시더라고요. 내가 내 집 팔았는데 그거 갖고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지르나 니는? 어디서 막대 먹은 짓이고? 어머님, 진짜 이러시는 거 아니죠. 산이며 밭이며 다 팔아서 아주버님한테 다 주고 현지한테는 한 푼도 안 주셨잖아요. 근데 그나마 약속한 그 집까지도 팔아서 연준이를 줬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집 판 거 아니냐고. 네가 뭐 맡겨놨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내가 언제?
엄마는 정말 혈압이 올라 쓰러지실 것 같더라고요. 할머니는 애초에 외로워서 같이 살자고 하신 게 아니라 집을 팔고 살 집이 없으셔서 같이 살자고 한 거였습니다. 그 집은 팔아서 오빠 줬으니까요. 어머님, 이러실 거면 그냥 형님네 가서 사세요. 줄 건 형님네 주고 왜 저희 집 와서 이러세요? 아이고, 늙은 시험에 쫓아낼라고? 동네 사람들아, 이 며느리가 시험에 쫓아낸다. 아이고, 서러워라. 내가 뒤져야겠다. 내가 뒤져야 니는 속 시원하제? 진짜 저한테 왜 이러세요? 니는 뭐 잘했다고? 어디서 아들 하나도 못 낳는 주제에. 뭐라고요? 내 말 틀린나? 네가 그럼 연주내미처럼 아들을 낳아주든가. 어디서 쓸데도 없는 기집애 하나 낳아놓고선 내가 니한테 딸내미 망고 필요 없다고 아들 하나 낳으랬나 안 낳으랬나? 어머님, 저는 우리 현지만 잘 키울 거예요. 이지랄 하드만. 엄마도 얼굴이 시뻘개지셔서 따지셨어요. 그래서요? 우리 현지 대학 좋은 데 나오고 직장 잘 다니고 본인 앞가름 잘하면서 너무 잘 살아요. 그럼 됐지. 그러면 뭐하노? 그래봤자 딸내미인데. 엄마는 혈압이 오르는지 뒷목을 잡으시더라고요. 됐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랑 무슨 말을 더해요. 그리고 엄마는 방으로 들어가셨고 할머니는 길길이 날뛰셨어요. 솔직히 할머니의 시골집이 뭐 대단한 돈이 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크지도 않고 위치도 그냥 시골이라 팔아봤자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다만 엄마는 평생 큰아빠네로 재산이 다 넘어가고 여태껏 받은 거 하나 없으니 그 집만이라도 받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야 덜 억울하니까요. 그런데 그 집마저도 애초에 큰아빠네, 그것도 사촌 오빠놈한테 간 거였으니 할머니에 대한 배신감이 말도 못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그 후로 할머니를 엄청 차갑게 대했습니다. 그 모습에 할머니도 아빠한테 엄마 욕을 해대며 난리를 치셨어요. 하지만 그 집이 큰아빠네로 넘어간 거란 아빠도 실망이 엄청 크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그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 엄마에게 제주도 사는 지인분이 자연산 전복을 보내셨어요. 귀한 거라서 가족끼리 먹으려고 했는데 할머니는 보자마자 큰아빠네를 불렀습니다. 개수가 그 정도 되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신선한 전복이라 몇 개는 회로 먹고 구워서도 먹기로 했어요. 엄마는 내장은 따로 모으고 회로 손질을 하셨죠. 그리고 그걸 상에 올려놨는데 큰아빠네가 허겁지겁 다 먹더라고요. 진심 저는 젓가락을 제대로 대보지도 못했어요. 전복 못 먹고 살아본 것도 아닐 텐데 자기들끼리 처먹는 거 보니 진짜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올리브유를 살짝 발라서 구워도 주셨어요. 저는 생으로 먹는 것보단 살짝 구워서 먹는 걸 더 좋아해서 그건 제가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복을 들고 가려는데 갑자기 저희 할머니가 제 손등을 소리나게 탁 때리는 거예요. 저는 갑자기 손등을 맞아서 너무 아파서 전복을 떨어뜨렸어요. 왜 그러세요, 할머니? 할머니는 저를 노려보더니 그 전복을 들고 오빠에게 주더라고요. 연준아, 니 무라. 먹는 거 가지고 진짜 너무 더럽고 치사하더라고요. 제가 먹으려고 하는 것까지 뺏어가다니요. 보통 그러면 오빠라도 아니라고 저 먹으라고 해야 되는데 그 오빠 놈이 신나서 지가 처먹었습니다. 저도 못 참고 따졌죠. 제가 먹으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저한테 화를 내시더군요. 니는 돼지가 작작 좀 먹어라. 저 하나도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작작 먹으래요. 진짜 돼지는 앞에서 구운 전복 잘도 처먹고 있는데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젓가락을 집어 던졌습니다. 조금 과한 행동일 수도 있지만 저도 참다 터진 거였어요. 할머니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자 할머니가 눈이 뒤집혀서 저를 때리려고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젓가락을 던지노? 그 순간 저희 엄마가 주방에서 쫓아나와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만하세요! 그러더니 달려와서 상 위에 있던 전복 접시를 뒤집어 버리더라고요. 큰아빠네도 놀라서 뒤로 물러나고요. 저희 아빠도 놀라서 소리 질렀어요. 무슨 짓이야? 엄마는 아랑곳 않고 할머니한테 따지시더라고요. 내 친구가 나한테 보낸 전복이에요. 어머님이 뭔데 내 딸 먹는 것까지 난리치는 거예요?
할머니도 지지 않고 따지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니는 위아래도 없나? 예, 이제 없어요. 저도 더 이상은 안 참습니다. 어머님이 뭔데 내 딸 먹는 것까지 난리시냐고요. 그러면서 엄마는 염치 없는 큰아빠네 가족에게도 따졌어요. 아주버님, 형님, 그리고 연주이 너. 그러는 거 아니지. 식당 왔어? 먹어보란 소리도 없이 자기들끼리 그렇게 처먹어? 어떻게 가족들이 하나같이 그 모양이야? 그러자 큰엄마도 일어나서 따지시더라고요. 먹으라고 불러놓고 왜 난린데? 내가 불렀어요? 어머님이 불렀지? 치사해 진짜. 안 먹고 만다. 무슨 전복 몇 개 이 난리람? 동서 없이 자랐어? 이깟 전복 뭐 얼마나 한다고 접시까지 뒤엎으면 난리야. 예, 말 잘하셨네요. 이깟 전복 먹으면서 그쪽 식구들끼리 처먹으니 좋으셨어요. 어머님이 저래도 아들이 저래도 형님이 엄마라면 뭐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형님이 그렇게 키우시니까 연준이가 버릇이 없는 거라고요. 그 말에 큰엄마도 눈 뒤집히더라고요. 큰아빠도 덩달아 따지고요. 말 다 했어? 재수씨, 말 다 했어요? 그 말이 심하네. 그러면서 할머니도 덩달아 따지셨어요. 내가 내 손자 챙기는 건데 네가 뭔데 난리고. 먹을 게 있으면 내 귀한 손자 입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 저 쓸데없는 기집애 입에 들어가는 게 좋겠나? 그 말에 저희 엄마가 눈이 돌아가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셨어요. 하! 내 손자? 내 손자는 무슨 어머님 평생 헛짓거리하면서 사셨어요. 어머님이 내 새끼 하면서 부둥부둥 키운 연준이 쟤 어머님 친손자 아니거든요? 엄마의 말에 집안은 얼어붙은 듯 조용했습니다. 저도 너무 충격이었고요. 엄마가 너무 흥분하셔서 이상한 소리를 하신 건가 싶기까지 했습니다. 그 말에 갑자기 큰엄마가 엄마를 확 밀치는 거예요. 미쳤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지만 엄마도 아랑곳 않고 따졌습니다. 내가 웬만하면 형님 위해서 무덤까지 이 얘기 갖고 갈라 했는데 이젠 나도 못 참겠네요. 형님 솔직히 말하세요. 연준이 아주버님 아들 아니잖아요. 아주버님 무정자증이라면서요. 고등학교 동창 사이에 생긴 애라면서요. 충격적인 엄마의 말에 큰엄마가 엄마를 확 떠밀더라고요. 엄마는 그 바람에 뒤로 자빠지고요. 저는 놀라서 엄마를 잡았습니다.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해? 정신 나갔어? 하지만 화를 내면서도 큰아빠와 할머니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오빠도 얼빠져 있고요. 저희 아빠도 놀라서 물었습니다.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진짜야? 그래요. 형님이 연준이 나왔을 때 그 병원에서 형님이 자기 엄마랑 하는 얘기 우연히 들었어요. 애가 안 들어서서 검사했는데 아주버님이 무정자증이래요. 근데 그 결과는 형님만 들었고 아주버님한테는 말 안 해서 모른다면서요. 게다가 마침 그 하룻밤 잔 동창이 아주버님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티는 많이 안 날 거라고 했던 말까지요. 그 말에 할머니가 몸이 뻣뻣하게 굳으셔서 큰엄마에게 말하시더라고요. 이게 다 뭔 소리고? 야가 하는 소리가 진짜가? 아니에요. 동서가 미쳤나 봐요. 하지만 큰아빠는 뭔가 생각에 빠진 얼굴이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큰엄마 팔을 붙잡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왜 이래? 나 아니야. 동서가 아무 소리나 막 하는 거야. 진짜 미쳤나 봐. 내가 그때 검사한 거 맞잖아. 검사 결과는 아무 문제 없다고 당신이 알려줬고 그리고 연준이 들어섰잖아. 진짜 아무 문제 없는 거 맞아. 연준이가 당신 아들이지 누구 아들이란 말이야. 그때 그 새끼 아들 아냐? 우리 집 앞에 찾아왔던 그 동창이란 놈 말이야. 큰엄마는 놀라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모르는 어떤 일이 큰아빠네 집에도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니야. 걔는 진짜 그냥 친구라니까. 일단 따라와. 그렇게 큰아빠는 큰엄마를 끌고 따라갔습니다. 연준 오빠도 충격받아서 일단 따라갔고요. 할머니는 넋이 나갔더라고요. 엄마는 여전히 씩씩거리고요. 아빠는 엄마한테 화를 내셨어요. 당신 미쳤어?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면 어떡해?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 이미 애는 태어났고 나도 모른 척 하려고 했어. 근데 어머님이나 형님이나 연준이 쟤나 다 사람 긁어대는데 내가 누굴 위해 모른 척 해줘야 돼? 그 말이 진짜 사실이란 말이가? 할머니는 떨리는 소리로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진짜 연준이가 내 친손자가 아니라고?
큰애가 다른 남자랑 가지내라고? 그렇게 하는 얘기 제가 들었어요. 그때 애기 낳고 병원에 있을 때요. 어머님이 저보고 형님 산후조리 해주라 그래서 병원 갔을 때 들었다고요. 솔직히 듣고 이걸 말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이미 애는 태어났으니 그냥 모른 척 덮으려 했어요. 그런 걸 왜 모른 척 하노? 그때 말했어야지. 왜 저한테 그러세요? 형님 본인이 말해야지. 그걸 제가 왜 얘기해요? 아니, 연준이가, 어떻게 연준이가.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다 쓰러지셨어요. 엄마 아빠는 놀라서 할머니를 모시고 인근 병원으로 갔고 병원에선 일시적으로 너무 놀라셔서 그러신 것 같다며 수액 맞고 좀 쉬시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병원에 누워있다 보니 할머니가 정신을 차리셨어요. 그리고 또 연준이가 진짜 내 손주가 아니냐며 당장 큰엄마 부르라고 난리치시더라고요. 하지만 아빠가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아마 그 집도 난리가 났겠죠. 저희 아빠는 이 일로 엄마에게 따졌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쩌냐고. 하지만 엄마도 지지 않고 따지셨죠.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 나도 그냥 무덤까지 덮고 살려고도 했어. 근데 그날 하는 거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당신도 똑같아. 현지는 내 새끼고 당신 새끼는 아니야? 어머님이 그 집 식구들이 현지한테 그러고 있으면 당신이 따졌어야 해. 화내고 뭐라고 했어야 해. 바보같이 가만히 있더니 또 나한테만 이러시겠다?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형님네 이제 파토 났는데 어떡해? 그게 왜 내 탓이야? 애초에 다른 남자애까지 뻔뻔하게 낳고 거짓말한 형님 때문이고 손자랍시고 평생 싸고 돌면서 현지만 구박하던 어머님 때문이고 재산 다 받아 처먹으면서 어머님은 모시기 싫어했던 이기적인 아주버님 때문이지. 와, 당신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사실을 평생 숨겨? 그러게 말이야. 참지 말고 다 터트릴걸. 내가 누굴 위해서 참고 살았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당신하고도 갈라설 걸 그랬어. 뭐라고? 자기 가족 하나 똑바로 지키지도 못하는 당신 모습 보고 정남이 떨어진 게 하루 이틀인 줄 알아? 나도 이제는 안 참아. 나는 내 딸하고 살 거야. 우리 생각 좀 해보자. 여보, 진짜 이럴 거야? 나 더 이상 어머님 안 모실 거고 형님네도 안 보고 살 거야. 그리고 당신이 자꾸 나한테 희생 강요하면 당신하고도 안 살 거고 내가 홧김에 하는 소리 아니고 전부터 생각했던 거야. 엄마는 그렇게 말하시고 자리를 뜨셨어요. 솔직히 저는 속 시원하더라고요. 엄마가 그 정도면 참고 참은 게 맞으니까요. 저는 만약 엄마 아빠가 갈라선다면 엄마와 둘이서 살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엄마 정도 모시고 살 능력은 충분히 되니까요. 엄마가 생각보다 단호하게 나오자 아빠도 처음엔 갈라서자고 난리치시다가 나중엔 잘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할머니가 갈 데가 어딨냐고 모시자고 해서 엄마는 진짜 이혼하자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그 난리가 있을 때 친척분네 집에서 잠시 계셨습니다. 저희 집에도 큰 집에도 갈 상황이 아니라서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 아빠한테 시켜서 큰아빠와 연준 오빠 유전자 검사하라고 했다더군요. 근데 저희 아빠가 하기 전에 큰아빠가 먼저 했다고 합니다. 결론은 엄마 말대로 친자 아닌 걸로 나왔고요. 저희 할머니 그 소식 듣고 또 쓰러질 뻔 하셨어요. 그러다가 큰엄마네 집 직접 가서 머리채 잡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남의 씨 베고 와서 뻔뻔하게 이 집 손자인 척 했냐고요. 그러면서 집 판 돈 내놓으라고 했답니다. 내 손자도 아닌데 저놈 줄 돈 하나도 없다고. 당장 돈 내놓으라고요. 큰엄마는 못 준다고 버티고 또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저희 집도 엄마가 이혼하고 싶어 하셔서 쑥대밭이 되었는데 아빠가 할머니 안 모실 거고 앞으로 할머니 안 보고 살아도 된다고 해서 엄마가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소동이 좀 잠잠해질 무렵 할머니가 저에게 갑자기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현지야, 내가 세상에 내 친손주 냅두고 엄한 놈을 먹이고 돈 쥐어줬다 아이가. 아이고, 내가 엄한 데다 그 지랄을 한 거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다. 현지야, 할머니 좀 보러 온나? 내가 죽겠다 아주.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저한테 저런 소리도 하다니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도 할머니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저 현지예요. 손자 아니고 손녀요. 할머니한테는 아들 아니면 다 필요 없잖아요.
저도 할머니한테 받은 상처 너무 크고 앞으로 할머니 안 보고 살고 싶어요. 저 안 보고 살아도 상관없으시잖아요. 앞으로 저한테도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인데 내가 너무 했나 싶기도 하지만 저도 최소한 그동안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는 할머니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물론 진짜 할머니니까 살면서 아예 모른 척 할 순 없겠지만요. 아빠는 할머니에게 작은 집을 구해주셨고 할머니는 현재 거기서 혼자 살고 계세요. 큰아빠네는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 연준 오빠도 큰 충격받고 집 나가서 친구네 집에서 지낸다고 하고요. 저희 집은 아빠가 엄마 눈치 보며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딸이라는 이유로, 손녀라는 이유로 할머니에게 욕먹고 쓸데없는 기집애라는 소리 듣고 살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좋은 곳에 취업을 해도 할머니에게 그런 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었죠. 도대체 할머니에겐 성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셨을까요? 결국 그 성별 하나로 지독하게 차별하시다가 그 한없는 애정이 엉뚱한 곳으로만 갔다는 걸 뒤늦게 깨달으셨지만요. 옛날 뿐이라 남녀 차별이 있을 순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게 다 용인되고 이해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할머니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